트레이닝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서성은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하죠. 가장 좋은 서성과 가장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박동채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첫 줄에서 시청을 하다가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떨리지만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5월의 책입니다. 자, 준비 다 하셨나요?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1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의사가 탈 것 같은데요. 네, 이 100명의 의사들이 우리 몸을 위해서 얼마나 뭘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기전으로 우리가 몸이 자연치유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5월 한 달 동안 수요일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책 한번 보시면요. 이 서재걸이라는 박사님은 강남에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포모나 그 자연의원이라고 해서 정말 자연치유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산부인과 전문이에요, 전문의. 그래서 본인의 이 병원을 경영을 하면서도, 다른 대학병원에, 이대목동병원에 산부인과 조교수로 갈 정도로, 필드에서 서양의학과, 또 그리고 자신의 병원에서 자연치유의학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굉장히 임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면요. 5페이지 한번 볼까요? 5페이지. 네. 1850년 헝가리의 산부인과 의사 제델바이스는 분만에 참여하는 의사가 손만 씻고 시술에 임해도 당시 25%에 달하던 산모 사망률을 1% 미만까지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그 누구도 이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루이 파스처르가 병의 원인으로 세균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나서야 비로소 의사들이 수술할 때 손을 씻기 시작했다. 제멜바이스가 처음 주장한 지 무려 50년이 지난 다음이었다. 제멜바이스의 그 단순한 충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는가. 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우리 여성분들이고, 또, 네, 다들 어려 보이시지만 또 출산의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네, 무려 여러분 25%였다고 합니다. 4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렇게 표면적인 것을 바꾸는데, 이렇게 5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균에 대한 이야기를 바꾸는데도 50년이 걸린 이제 서양 의학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도대체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과학자들은요, 지금 현대 의학이 인체 기능의 10%에서 20% 정도만 완전히 이해됐다고 본다고 합니다. 10%나 20%. 그럼 나머지 80%나 90%는 우리 스스로가 임상에 대한 실험체가 되어가면서 의학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증상은 치료가 되지만 원인을 이해한 병은 100% 없다고 합니다. 네, 100% 원인이 밝혀진 병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정말로 근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나?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미팅을 하면서 영양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병원약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병원 안 가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병원약도 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이면 몸이 좋아지고 나면 약을 줄여주시고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의 약을 선생님께서 다 끊어주셨거든요. 물론 유산화로 해독을 하고 매일같이 한 주먹씩 유산화 영양제를 먹으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자, 우리가 육아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 병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셀 수도 없는 병처럼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다 매뉴얼화 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가 바로 큽니다. 그게 바로 증상을 치료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100%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대처보다는 근원적인 정말로 사랑과 관심이 중요하듯이 병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역량에 대한 것이 정말로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저자의 말인데요. 이 뒤에는 이 저자가 경험했던 게 잠깐 나와요. 막 살이 찌고 다른 방법이 써도 안 됐던 것이 어머니가 추천해 주신 녹차 추출물 카테킨을 먹고 살도 빠지고 건강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뭘 먹으면 되죠? 메타볼리즘을 먹으면 되죠. 그죠? 메타볼리즘을 먹으면 됩니다. 자,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환자를 웃게 만드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어야 한다. 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 나이 든 노부부가 대학병원에 가서 접수하라고 했잖아요. 다 적혀 있잖아요. 저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뭐 이런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어머니가 이제 35년생이셨잖아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는데 같이 대학병원을 가면 마치 그죠? 저희가 돈을 내고 의료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도 마치 죄진 사람 같았어요. 예, 대학병원 의사 앞에 앉으면 저희를 안 보죠, 그죠?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컴퓨터에다가 눈을 꽂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좀 물어보면 호통치시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대면 미팅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프로그램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적절한 영양제를 추천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앞에 앉으신 분을 웃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많이 웃어주고, 또 많이 말씀하실 수 있게 해주고, 또 눈도 맞춰주고, 그렇게 할 때 몸도 마음도 빨리 건강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목차예요. 목차인데 전체가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4주를 진행하잖아요. 오늘은 1장을 꼼꼼하게 하면서 정말 근본적인 건강에 대한 기전, 그런 흐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두 장씩, 두 개의 장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프롤로그예요. 잘 살고 잘 죽기. 네. 균형을 잡는 것이 삶의 지혜래요. 네, 이 책에는 참 균형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팅을 하면요. 오늘도 미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사신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중간쯤이지 않을까? 그게 보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가만히 있는데 중간을 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사실 중간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대충 가운데 서서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가만히 관망하고 있으면 저절로 찾아오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실제로 모든 일에 그런 식으로 대해보라. 결코 중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신 순식간에 바닥으로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세상이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와 같기 때문이다.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야 비로소 쟁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 어쩔 수 없다고, 내 건강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건강은요, 정말 선택인 것 같아요. 부단히 노력을 해야 중간이라도 가는 선택인 것 같은데, 사실 건강도 사업도 그 어떤 일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중간쯤 하면 되겠대요. 돈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중간쯤 하면 된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마라톤 선수들 수백 명 뛰는데 1등도 싫고 꼴찌도 싫고 그 중간쯤 뛰고 싶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마라톤에 나온 그 수백 명은요, 자기 나라에서 1등이에요. 거기서 중간 뛰고 싶어서 뛰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죽을 힘에서 다해서 뛰는데 어떤 사람은 1등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이고 어떤 사람은 꼴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도 정말로 필사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한약 있잖아요. 한약 이렇게 집에서 다려서 먹었잖아요. 그죠? 그때, 한약을 짓는 사람, 그리고 다리는 사람, 그리고 먹는 사람. 이 사람, 세 사람의 정성이 모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만드는 사람은 100% 유타주에서 열심히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성. 그러니까 다리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다리는 사람의 정성으로 준비를 해주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먹는 사람은요, 어떤 때는 이것저것 다 해봐서 너무 의욕이 떨어지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먹는 사람의 정성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피어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웰다잉이 곧 웰빙이다.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네덜란드의 명의 헤르만 브루하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의사면서, 화학자면서, 생리학자면서, 식물학자면서, 수학자면서, 그리고 임상교육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본인의 지식을 넓혔던 분인데요. 이 분이 이 사진의 끝쪽에 왼쪽을 보시면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그리고 장을 가득 채우지 마라. 이렇게 남겼다고 해요. 가장 쉬운 얘기로.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가 멋내느라고 발은 시려가지고 동동 구르고 발을 따뜻하게 하라고 했는데, 예, 목까지는 똘똘 감고 머리는 춥고, 그죠? 그리고 장은요, 네, 항상 이렇게 가득 차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머, 저는 소식합니다. 이러는데, 장을 채우지 말라는 말은 가득 채우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이렇게 먹어라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소식을 하는데 인스턴트 먹고, 단 케이크 먹고, 크림 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거장이 남긴 말 중에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요, 미팅을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건강해지고 싶은 내 건강을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주체는 누굴까?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이도 아니고, 내 의식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내 몸이에요. 내 몸은 우리 강물이 흘러가면 15m 흘러가면 자정 능력에 의해서 강물이 맑아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몸은 건강해지려고 필사의 노력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양을 넣어주기만 해도 몸은 아주 건강해지기 때문에 정말로 유산화 영양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건강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염증에 항생제만이 정답인가? 네. 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요. 나는 염증에 항생제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병을 만성으로 몰고 갈 위험 또한 알고 있었다. 다각도로 문진을 실시한 결과 환자가 장기능 저하 상태인데다 신장 한쪽을 수술로 떼어냈으며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고 과일과 채소와 물을 적게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나는 장까지 살아남기 좋고 알러지나 염증에 도움이 되는 균주를 포함한 유산균을 한 달 정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엄청 이 만성기관지염과 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왔는데 뭘 처방했다고요? 유산균을 처방했다고요. 네. 이 유산균은요, 정말 여러분들도 다 상비약으로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유산화 유산균을 1g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산화 유산균 안에는 락토실 바실러스 람노서스 LGG가 들었잖아요. 요거는
진짜 염증 억제에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그리고 아토피까지 정말로 완화를 시켜주고요. 물론 논문이나 임상에서 다 명백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락티스 BB12 요거는 면역 균형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위장관 건강을 챙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가 들었죠? 우리 이눌린이 들었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서 이 유산균 먹이를 먹어가면서 대사를 하는 그 산화물질인 포스트바이오틱까지도 책임을 져주는 정말 1g의 기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로 유산균들 드시든지 드시지 않든지 다 갖고 계세요. 예, 집에 그냥 다 있대요. 그래서 네, 유산균은 먹어서 나쁜 유산균은 없습니다. 단지 효과가 더 있고 없고의 차이기 때문에 네, 있는 거 드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산화 유산균을 넣었을 때와 저도 이 기계로 다 체크를 늘 하거든요. 그리고 갖고 계시는 다른 유산균을 먹었을 때는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1g의 기적 유산균을 자신 있게 권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놀랍게도 환자는 기관지염과 비염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다. 치료를 마친 후 환자는 평소 다니던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모든 기능이 회복된 것을 확인했다. 기분이 좋아진 환자가 내게 받은 치료법을 그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의사는 대뜸 그런 미친 치료를 하는 의사가 어디 있냐며 화를 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네. 우리 감기가 걸리거나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감기에는 병원이 갈 일이 없어요. 병원 갈 정도로 감기가 심각하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갑니다. 네, 시간 맞춰서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열이 조금 올라가면 우리 유산균하고 유산화 제품을 먹이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물어보잖아요. 언제부터 열이 있었습니까? 콧물이 언제부터 났습니까? 목 안에 보면 염증이 있는데 열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뭐 하셨냐고 묻거든요. 비타민 먹였습니다. 유산균 먹였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왜 아프면 아프다고 하지? 뭐 거짓말을 하시냐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고통스러워할 만한 증상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진단을 하겠지만, 실제로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서 8번째 줄 보시면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장내 유산균이 줄어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장균이나 곰팡이균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성 당뇨 환자의 경우 외음부가 자주 빨개지고 또 잘 낫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실은 여성 생식 공간 속에 유산균이 부족해서 야기되는 증상이다. 이런 경우 당뇨병을 치료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기존 의학의 발상이라면 곰팡이균을 누르기 위해 유산균을 공급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창조의학이자 자연치료의학의 개념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장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열이 나죠. 네, 열이 난다는 거는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염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레놀 계열 약을 먹으면 1도에서 1.5도 정도 열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브루펜 계열을 먹으면요, 1.5도에서 2도 정도 내리게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를 먹었을 때 내리지 않으면 4시간 간격으로 교차 복용을 시킵니다. 그래도 아무리 해도 최대 2도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유산균 그리고 미네랄 부스터 C600을 타서 500ml에 타서 하나만 딱 마시면 정말 거짓말 하듯이 씻은 듯이 열이 쭉 내려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열이 나지 않는 것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그 방법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자, 밑에서 4번째 보면은 암 환자에게만 암세포가 있고 아직 암이라고 판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암 환자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 진행이 미리 혹은 빨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창조의학, 통합의학, 그리고 자연치료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말인 통합의학, 자연치료의학, 창조의학,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유산화인 것 같았어요.
네, 정말 그 포뮬러가 전부 다 유산화 제품에 들어있거든요.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매일 1조 개가 새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60개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1조 개가 생성이 된다면 1조 개는 죽겠죠. 그죠? 그래서, 사멸이 되고 새로 생기는 건강한 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소장의 상피세포는 정말 그 소장 안에서 영양소를 문맥을 통해서 간에 보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새로 만들어지는데 하루가 걸려요. 하루. 네,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에 트러블이 생겨도 우리 영양제를 먹으면 빨리 진정이 되는 이유도 거기 있고, 그리고 피부세포는 얼마나 걸릴까요? 28일 걸립니다. 28일. 그리고 적혈구는요, 120일이 걸려요. 120일 만에 새롭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 세포 하나하나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영양소, 그리고 산소, 그리고 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죠. 그런데 영양소가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산화 영양제가 타의 투정을 불허하게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물 드시는 거, 그리고 숨 쉬는 거, 이건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영양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물 안 드시고 날숨을 집중적으로 쉬지 않으시면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몸속에 많기 때문에 정말로 빨리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숨 쉬시는 거. 자꾸 들숨 쉬라고 하는데 들숨 아니에요, 여러분. 들숨만 집중하시면 이산화탄소가 있는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기 때문에 산소 함량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일단 비우셔야 돼요. 하고 비우시고 들이쉬는 이 연습을 자꾸 하시면, 네, 우리 산소가 들어가서 세포가 새로 생기는데 건강하게 영향을 주고, 또 물은 조금씩 자주 드셔야 혈장이 우리 영양소를 가지고 모세혈관까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암도 이기죠.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매일매일 죽는다는데요. 네. 자, 그러면 31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이 31페이지의 단락에는 콩, 무작정 먹지 마라. 이게 이제 제목이었는데, 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자연 형태 그대로의 콩은 인간에게 독성을 띠는 식물 화학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비틴산염, 갑상선종 유발 물질, 효소 억제 물질 등은 콩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반영양소로 방사선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독소로도 작용한다. 이런 독성 물질들이 함유된 콩은 장기간 담가둔 후에 조리하거나 발효시켜 독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면 건강에 해로운 식품이 될 수도 있다. 길거리에 핀 꽃, 그리고 있는 풀 하나에도 자기를 지키는 독은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음식으로 장복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독도 함께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정제된 제품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잘 정제된 제품 뭐 있죠? 이소플라본 있죠. 네. 이 이소플라본은요, 오메가3와 함께 먹었을 때 유방암 발병률을 정말로 현저하게 낮춘다고 합니다. 일본은요, 유방암 발병률이 유럽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일본에 뭐 먹죠? 나토 먹죠, 나토. 그리고 생선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소플라본 플러스 오메가3를 먹는 건데, 그런데 음식으로 장복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소플라본과 오메가3를 함께 드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요, 안타깝게도 일본보다는 유방암 발병률이 2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셔야 될 게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셀레늄,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유방암을 낮추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스팩, 유산균,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미팅을 하러 사람들을 만나면 음식으로 잘 먹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실게요. 방송에서는, 방송에서는 또 어떤 비타민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으니 일반인들이나 정상인들은
비타민을 주사로 맞거나 자주 먹을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나온답니다. 거기서 그 밑에 단락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첫째, 물론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음식을 안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네, 둘째, 과식, 과로, 스트레스로 그 비타민의 소모가 너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세 번째, 그런데도 혈액 검사나 종합 검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의 경우엔 어떻게 하나? 네, 저도 유튜브에서요, 많이 봐요. 비타민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속된 말로 하면 비타민을 먹는 것은 소변을 달러로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다 아깝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저는 이틀에 하루씩 자고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틀에 하루에 4시간 정도 잤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유산화를 만나지 않았다면 벌써 저는 진짜 암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진심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산화를 만날 때 저는 화장실도 기어서 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에너지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타민은 정말로 꼭 드셔야 하는 거고요. 자, 비타민 주사, 마늘 주사 여러분들 맞으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마늘 주사에 마늘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네. 물론 알리신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지만 그 주사를 맞을 때 입이나 코에서 그 마늘 향이 조금 난다고 해서 일명 마늘 주사인데 그 마늘 주사를 뭐 비타민 주사, 칵테일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마늘 주사나 비타민 주사는 정맥 주사죠. 그죠? 정맥 주사예요. 동맥 주사, 정맥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너무 떨어졌을 때나 이럴 때 근육이나 또 정맥에다가 바로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장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혈액으로 돕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어 들어갔던 사람이 걸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뭘 통하지 않는다고요? 위장관을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주사는 반짝 힘이 나게 할 수는 있지만 오장육부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장육부를.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뭐라고 해요? 할머니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영양제 좀 나해주소. 그러잖아요. 누우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문병 가도, 나 영양제 맞아야 되겠다. 그러시는데, 요즘에 젊은 의사 선생님들은, 아유, 어머니, 영양제 맞는 것보다 식사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주사는 오장육부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진대사나 신체 기능을 좋아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혈액으로 바로 넣잖아요. 그럼 이게 돌아가지고 어디에 무리를 줄 수가 있나요?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습관처럼 비타민 주사 맞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30분 딱 채우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59분이네요. 네. 제 일장을 꼼꼼하게 봤는데 저한테 딱 3분만 주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영양제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산화 영양제 밥 안 드시고 드시는 거 우리가 다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물이나 영양소가 들어오면 어디를 거쳐가지고 건강해지는지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딱 먹으면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데 입은 진짜 여기잖아요. 그죠? 구강을 통해서, 이 안을 통해서 1차 소화가 됩니다. 아밀라제로. 그래서 진짜 꼭꼭 씹으셔야 돼요. 정말로 꼭꼭 천천히 씹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순다는 의미보다 1차 소화를 시켜서 넘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어디로 가나요? 이제 위에 가죠. 그죠? 위에 가면 소화효소에 의해서 연동 운동도 되고, 잘게 유미즙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 상피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에 의해서 안으로 문맥을 통해서 혈액에 흡수가 된 그 영양소들이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갑니다. 예. 그러면 그 간에 막 이렇게 저장이 됐다가 어디로 가냐면 심장을 통해서 동맥으로 온 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장에서까지 흡수가 되고 안 된 부산물들은 어디로 가면 대장으로 가겠죠. 그죠? 그 대장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변이 만들어지고 이 대장은 변을 만드는 곳은 아니에요. 변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을 잘 보면 화장실 잘 가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커피 머신 얘기를 해드려요. 우리가 커피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내리면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찌꺼기는, 그 기계는 커피 찌꺼기 만드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커피를 맛있게 먹고 나면 찌꺼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도 마지막 리사이클을 합니다. 영양소를 마지막으로 문맥으로 한번 보내요. 그렇게 보내고 찌꺼기가 변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변을 만들려고 그 목적으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을 보는 것만으로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마지막 리사이클을 할 때 독소가 있으면 독소까지 쭉쭉 간으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소변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대장에서 변을 만들어지고 수분이 남으면 소변으로 가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우리 혈액 속에서 그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노폐물이. 그러면 그 혈액 속 안에 있던 세포 안에 있던 그 부산물들이 신장으로 와서 소변이 되는 거죠. 심장도 마찬가지로 소변을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번 걸러주면서 좋은 영양소나 단백질을 한 번 더 리사이클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하면 단백뇨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각 세포에서 에너지로 변환되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 이 영양소가 에너지로 변환이 될 때 호흡을 통해서 유입된 산소가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영양소를 온몸에 보내는데 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몸에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장에서 90%, 80% 이상의 병이 장에서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이 음식물 다 흡수가 되고 음식물 찌꺼기가 장에 왔는데 그걸 잘 못 빼주면 그게 다시 간으로 가서 온 몸으로 다시 동맥을 통해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런 단순한 개전입니다. 단순한 흐름인데 요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누군가 만나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할 때도 빠르게 제품을 프로그래밍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장이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이 독소가요, 뇌로 가면 여러분, 만성염증도 생기지만요, 두뇌에도요,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우울감도 오고요. 브레인 포그라는 게 있어요. 브레인 포그. 뇌가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멍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증상이 생긴대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이 모든 증상이 없어진답니다. 이 모든 증상이. 그래서 적혈구가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의 120일. 저는 영양제 세팅할 때 반드시 100일은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100일 정도 그 사람의 몸에 맞게 잘 영양소를 세팅하셔서 나도 건강하고 내가 건강을 전달하는 그분도 건강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30분간 달려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더 많은 좋은 정보 모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건강해지고 싶은 건 내 몸이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